지난 1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바로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정부는 통계조사 방법이 바뀐 탓이라면서 지난해와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감이 과연 가는 얘기인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년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고 비정규직 공항 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장면이 떠올려지는데 그런데 2년 반 만에 비정규직 증가 비율이 최고치다. 자,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왔나요, 수치가? 예, 작년에 661만 명에서 748만 명으로 8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퍼센트로는 이렇게 12%가 넘는 비율인데요. 그래서 비중도 3분의 1 정도에서 36.4%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임금 차별 격차도 좀 늘어났고요. 근데 늘어난 숫자의 대부분은 이제 기간제, 비기간제 이쪽 한시적 노동자라고 하는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요인은 통계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비정규직 통계가 노동계가 하는 방식으로는 작년 기준으로도 40%거든요. 85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말고도 숨어있는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실을 통계가 잘 못 쫓아가는 걸 쫓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도 상황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정규직이 1년 사이에 87만 명이 늘어났다. 이것이 12년 만에 최고치다 일어났는데 보통 정상적이라면 평균적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에 보통 어느 정도 늘어나왔습니까? 예, 통계가 이제 들쭉날쭉한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번에 임금 근로자가 52만 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제 임금 근로자 늘어난 중에 비정규직은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대체로 예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3분의 1이 늘어나야지 맞겠죠. 3분의 1이라면 어느 정도? 15만에서 20만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87만 명이 늘어났다. 예,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것은 물론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 조사 방법의 변화로 많은 부분은 설명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나 이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임금 차별이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별로 무용지물이다 하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이 이렇게 급증했다면 반면에 정규직은 줄었겠네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예, 같은 비율로 이게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3.4%가 비중이 비정규직이 늘어났으니까 그 비중만큼 67%에서 64.6%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87만 명의 숫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전체 이제 새로 임금 근로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서 87만 명을 설명하고 20몇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는 이제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나눠지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52만 명 새로 노동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 52만 명보다 35만 정도가 비정규직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차감하면 1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7하고 더하기 87과 마이너스 17을 합해서 52만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통계가. 자, 교수님께서 비정규직 정책 무용지물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를 좀 분석들을 해보죠. 정부의 친노조 정책, 이른바 정규직 우대 정책 이것이 비정규직을 차단하는 장벽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일까요?
이거 꼭 그렇지 않죠. 뭐 네. 그게 이제 계약직이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계약직이 무기약 2년 이상 하면 뭐 또 완화해서 9개월 정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자리는 네. 무기계약직이라는 준규직이라고 표현하죠. 네. 온전한 정규직은 아니지만 임금차별은 그대로 가는데 네. 그런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그런 직종으로 가거나 네. 인천공항공사처럼 자회사로 가거나 대다수가 자회사로 갔습니다. 자회사 신분이 이제 과연 정년을 기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기대 못한다 이렇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요. 네. 이 비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네. 비정규직이 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60대 이상. 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5, 60대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 왔는데, 자, 이 부분이 비정규직 급증한 원인이 될까요? 뭐 우리나라 이제 단시간 뭐 대부분 노인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고 시간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 추세보다 조금 더 늘어난 정도에 따라서 네. 비정규직 급증의 전체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뭐 절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50%가 가량이 되는데 네. 사회보장 정책을 아무리 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 늘리더라도 한도가 있어서 단기 일자리라도 생계를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선책을 쓰는 것인데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랜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비정규직 급증의 요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은 펴왔고 조금 더 많이 폈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일, 이것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로도 보면 이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으로 이런 잘못된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통계가 나왔다면 변환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비정규직 비중을 높인 원인입니까? 비정규직 비중을 높인 핵심 요인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도가 변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비정규직 증가라든가 고용 기회가 상실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악영향만 크게 나타난다라는 해석은 과잉 해석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용 감소, 고용이 좀 줄면 고용 감소다라고 얘기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다 이유다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효과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줄고 그래서 조금 더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악영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한다는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없는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용감함이 부럽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52시간 근로제가 핵심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핵심 요인은 뭡니까? 비정규직이 이렇게 급증한 핵심 요인.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다른 한시적 예산이면 다 제외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이 한계가 있는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머물렀었죠. 그런데 그 규모는 전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확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공공부문에만 머물러서는 그것이 모델이 돼서 민간 기업에 확산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네. 민간 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비정규직을 이제까지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비정규직 공공부문에만 비정규직 전환 대책을 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제도적 요인 탓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정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은 나빠졌지만 고용의 질은 많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 이런 걸 보면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는 8월에 나오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한 적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매월 조사하는 것에는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걸 하는데 비정규직의 대리변수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임시 일용직 비중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격차는 축소되고 이랬기 때문에 질은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임시 일용직이라는 개념으로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적합하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본격적인 고용 형태별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질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통계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3분의 1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이 무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질 개선 측면에서도 사실 발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해온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하는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또는 노동 시간 이런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예, 정규직이 316만 원 정도 월 평균 임금인데요. 예, 비정규직은 17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임금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격차가 전에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세하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건데 이런 격차가 지속되는 것을 방비하는데 지금까지 노력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서두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그동안 ILO 국제노동기구가 정규직에 들어갔던 기간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정부가 그동안 통계라는 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일각에서는 통계를 오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것은 오해고요. 사실 그 통계를 바꾸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용 지속 기간만 물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고용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추가로 들어가서 비정규직을 더 잡아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정년까지 승진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대표적인 예고요. 자회사에 가 있는 분들도 대표적인 예고, 사내 하청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있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도 결코 정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애매모호했던 사람이 비정규직이라고 잡힌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더 잡아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긴 하죠. 네. 근데 이 비정규직의 상태 전체가 그걸 잡았다고 하더라도 더 개선되지 않았고 나빠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번 통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까?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사실 민간기업의 모델의 역할을 잘 못했다. 이제 어정쩡한 정직 전환 정책과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빚어졌었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뚜렷한 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따라할 모델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민간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공백 지점이었다.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민간 기업의 정책도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되고 네. 민간 기업 정책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